미국 국무부 긴급 회의실에 충격적인 보고서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을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하버드 출신 엘리트 관료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동료들을 완전히 당황하게 만들었죠. 42살 캐서린 리버만 미 국무부 국제항공안전정책실 부국장, 하버드 케네디 스쿨 출신의 국가안보 분야 최고 엘리트로 불리는 그녀였습니다. 동료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미국 우월주의를 신봉해온 그녀가 다른 나라를 폄하하기로 유명했거든요.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욱 냉소적이었죠. 미국 시스템을 모방했을 뿐 우리가 항상 앞서 있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던 그녀가 갑자기 정반대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게 된 걸까요? 동료들이 어리둥절해할 정도로 달라진 그녀.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녀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한국에서의 그 놀라운 단 이틀, 지금부터 그녀의 생생한 증언으로 들어보시죠. 저는 캐서린 리버만입니다. 미 국무부 산하 국제항공안전 정책실에서 부국장으로 일하고 있죠. 42살, 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나온 엘리트 관료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도쿄에서 열린 ICAO 아시아 분과회의에 참석했거든요. 국제민간항공기구 회의는 제 전문 분야니까 이런 출장은 일상이나 다름없었죠. 회의가 끝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원래는 국무부 전세기를 타려고 했는데 일정이 꼬여서 상용 항공기를 이용하게 됐어요. 사실 이것도 별로 신경 쓸 일은 아니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니까 크게 불편할 건 없거든요. 하지만 중국 상공을 지나던 중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기체의 통신 시스템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가까운 공항에 비상 착륙을 실시하겠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죠. 비상 착륙이라니. 저는 항공 정책을 다루는 사람이라 이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 있거든요. 기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비상 착륙합니다. 인천공항이라고요. 한국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제 첫 반응은 이랬습니다. 한국이라 아시아의 그 조그만한 나라가 뭐가 준비되어 있을 리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여동생이 대학 시절 아시아 배낭여행을 갔다가 중국에서 사기를 당하고 베트남에서 큰 문화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 일 이후로 우리 집안은 아시아에 대해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갖게 됐죠. 저 역시 한국을 그냥 성장한 아시아 국가 중 하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시스템을 모방해서 발전한 나라 정도로 말이죠. 게다가 과거 직장 동료 중 한국계 미국인이 있었는데 너무 감정적이고 일보다는 인간관계를 중시해서 불편했던 기억도 있었어요.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춰가며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모습은 생각보다 깔끔해 보였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론 걱정이 앞섰죠. 진짜 선진국은 위기에서 드러나는 법이야. 이건 제가 평소에 자주 하는 말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그 나라의 진짜 실력이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과연 한국이 이런 비상 상황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비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항 직원들이 체계적으로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혼란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너무 조용하고 질서정연해서 당황스러울 정도였죠. 비상 착륙 승객분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임시 체류 공간을 준비해드렸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번갈아가며 안내하는 직원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친절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마 혼란스러운 대기실에 의자나 몇 개 놓아둔 게 전부겠지. 하지만 막상 안내받은 곳에 도착하니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넓고 쾌적한 공간에
수면용 안락 소파들이 정렬되어 있었어요. 각 좌석마다 충전기가 구비되어 있고 고속 무료 와이파이까지 제공됐죠. 이게 진짜야? 순간 제 상식이 흔들렸습니다. 미국 공항에서도 이 정도 시설을 갖춘 임시 대기실은 흔하지 않거든요. 특히 비상 상황에서 이렇게 빠르게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멍하니 서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젊은 승객이 말을 걸어왔어요. 처음 한국 오세요? 네. 그런데 이런 시설이 평소에도 있는 건가요? 아, 이거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이라고요. 이 체계적인 시스템이 기본이라니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공항 설계는 괜찮네. 아마 일본 공항을 모델로 했겠지. 하지만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단순히 설계만 좋은 게 아니었어요. 안내 시스템부터 직원들의 대응 방식까지 모든 것이 매뉴얼화되어 있으면서도 인간적인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다국어 안내 서비스였어요. 영어는 물론이고 중국어, 일본어, 심지어 아랍어까지 실시간으로 번역해서 안내해 주더라고요. 제가 워싱턴 DC에서 일하면서 봐온 어떤 공항보다도 체계적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갔는데 또 한 번 놀랐어요. 변기 옆에 비데가 있는 것도 신기했지만 무엇보다 청결함이 인상적이었죠. 미국 공항 화장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깨끗했거든요. 돌아와서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와이파이 속도를 확인해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미국 공항의 유료 와이파이보다도 빠르더라고요. 게다가 무료라니 한국이 이 정도였나? 처음으로 제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론 의심스러웠어요. 공항만 좋다고 해서 나라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니까요. 공항 직원이 와서 숙소 안내를 해줬습니다. 항공사에서 인근 호텔을 준비해드렸습니다. 내일 오후쯤 출발 예정이니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목적지도 모르는 채로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의 모습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진짜는 호텔에 가봐야 알 수 있으니까요. 버스가 호텔 앞에 섰을 때 제 첫 반응은 이랬습니다. 딱 봐도 평범한 비즈니스 호텔이군. 따뜻한 물이라도 나오면 다행이지. 외관상으로는 미국의 중급 호텔과 비슷해 보였거든요. 큰 기대는 하지 않았죠.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것부터 당황스러웠죠. 미국에서는 호텔 방에서 신발을 벗는 문화가 없거든요. 이게 뭐야?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가니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겨울도 아닌데 바닥에서 온기가 느껴지다니. 저는 급히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라디에이터는 어디에 숨겨둔 걸까요? 벽을 살펴봐도 보이지 않았어요. 에어컨은 있었지만 난방 기능은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프런트에 전화를 걸었어요. 실례합니다. 방 바닥이 따뜻한데 난방 장치가 어디에 있나요? 아, 온돌 말씀이시군요. 바닥 아래 온수 파이프가 지나가면서 난방을 하는 한국 전통 방식입니다. 온돌이라고요. 바닥 난방이라니.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건 정말 처음 경험해 봤거든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국에서는 수백 년 전부터 사용해온 난방 방식입니다. 현대식으로 개량해서 호텔에도 적용하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바닥에 앉아봤습니다. 정말 따뜻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편안했죠. 미국에서는 바닥에 앉는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바닥에 앉게 되더라고요.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갔는데 또 놀랐습니다. 수압이 정말 좋았어요. 미국 호텔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물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되고요. 욕실에서 나와 침대에 누워보니 매트리스의 탄성도 좋았습니다. 베개도 목에 잘 맞더라고요.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창밖을 내다보니 인천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화려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도로도 깔끔하고 건물들도 현대적이었죠. 나쁘지 않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알아차렸어요. 제가 미소를 짓고 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의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호텔과 공항만 좋다고 해서 한국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요. 진짜는 내일 시내에 나가봐야 알 수 있겠죠. 그날 밤 저는 온돌 바닥의 따뜻함 때문에 정말 깊게 잠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한국이 이런 곳이었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제공한 조식을 먹고 나서 같은 비행기를 탔던 승객들과 함께 인천 시내로 나갔습니다. 항공사에서 시간이 많이 남으니 관광을 해보라고 권했거든요. 첫 번째 목적지는 전통식당이었어요. 가이드가 추천해준 곳이었는데 들어가자마자 낯선 냄새와 분위기에 압도당했습니다. 메뉴판을 받아들었는데 한글로만 적혀 있었어요. 그림이 있긴 했지만 무엇을 먹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죠. 이거 뭐예요? 직원에게 물어봤지만 영어가 서툴러서 제대로 설명을 듣기 어려웠습니다. 당황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한국인 노부부가 다가왔어요. 할아버지께서 메뉴판을 가리키며 뭔가 설명해 주시려고 하셨는데 영어를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할머니께서는 직접 주방으로 가서 음식을 가져와 보여주셨습니다. 김치찌개 같은 건데 어떻게 먹는지 젓가락으로 시범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먹는 거군요. 손짓과 표정만으로도 의사소통이 됐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국밥을 추천해 주셨어요. 한 그릇에 국과 밥이 같이 들어있는 음식이었죠.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는데 정말 깊고 진했습니다. 사골을 오래 끓인 맛 같았어요. 몸이 저절로 따뜻해지더라고요. 할머니께서는 계속 반찬을 더 가져다 주셨습니다. 김치, 콩나물, 시금치 같은 것들이었는데 하나하나 다 맛이 달랐어요. 특히 김치는 처음엔 매워서 깜짝 놀랐는데 계속 먹다 보니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고마워요. 영어로 말했는데 할아버지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손을 흔드셨어요. 할머니께서는 제 그릇이 비어갈 때마다 계속 더 갖다 주시려고 하셨고요. 이상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는데 마음은 통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경험은 미국에서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려는데 할아버지께서 계산서를 가져가시더라고요. 저희 것까지 내주시겠다는 거였어요. 안 돼요. 제가 낼게요. 손사래를 치며 말했지만 할아버지께서는 이미 계산을 끝내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우리 모두와 악수를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식당을 나오면서 저는 동행했던 인도계 승객과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말이 통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친절할 수 있다니. 그들은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소통하더군요. 제가 한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짜 소통이 뭔지를 말이죠. 미국에서는 모든 게 계약과 규칙으로 정해집니다. 친절도 서비스의 일환이고 매뉴얼대로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경험한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배려였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승객들과 함께 인천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이드가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시장에 가야 한다고 했거든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어요. 미국의 마켓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좌판에 진열된 음식들부터가 생전 처음 보는 것들이었죠. 떡볶이, 순대, 튀김, 이름도 생소한 음식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맛있는 냄새를 풍겼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하나씩 사 먹어봤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떡볶이는 달콤하면서도 매웠고 순대는 부드러우면서도 고소했어요. 미국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맛과 식감이었죠. 그런데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정말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사물놀이 공연을 하고 있었거든요. 꽹과리, 징, 북, 장구, 4가지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이었는데 리듬이 정말 역동적이었어요. 특히 상모를 돌리는 공연자의 모습에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머리에 긴 리본을 달고 빙글빙글 돌리면서 춤을 추는데 리본이 공중에서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더라고요. 이런 건 미국에서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와,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어요. 주위에 모인 사람들도 모두 박수를 치며 즐거워하고 있었죠. 아이들은 신나서 따라 뛰고 어른들은 흥겨워하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연주자들이 인사를 하는데 정말 자연스럽고 소박했어요. 거창한 무대나 화려한 의상 없이도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니. 같은 비행기를 탔던 인도계 여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도 저와 같은 감동을 받은 것 같았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건 못 봐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과연 중심일까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따라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본 건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문화였습니다. 모방이 아니라 그들만의 고유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사람들에게 진짜 행복을 주고 있었습니다. 시장을 더 둘러보니 또 다른 발견들이 있었어요. 과일 가게에서는 시식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고 옷가게에서는 흥정도 가능했죠. 모든 게 인간적이고 따뜻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마트나 쇼핑몰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어요. 여기서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문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박물관이나 전시관에서 보는 문화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는 진짜 문화 말이죠. 시장을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와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긴급 뉴스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항공기에 기체 결함이 생겨서 인천공항으로 비상 착륙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또 비상 착륙이라고요? 저는 직업상 이런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큰일인데 연달아 2번이면 공항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인천공항의 대응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즉시 비상 대응 체계가 가동됐어요. 모든 승객들에게 자동으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되고 대피 경로와 임시 시설 안내까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됐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대응할 수 있지? 제가 워싱턴에서 본 어떤 시스템보다도 효율적이었습니다. 혼란은 전혀 없었고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으면서도 인간적인 배려가 느껴졌어요. 공항 직원이 와서 추가 안내를 해줬습니다. 죄송합니다. 항공편이 지연되어 내일까지 더 머무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승객들이 불만을 터뜨리기 마련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승객들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오히려 좋아요. 한국을 더 구경할 수 있겠네요. 정말 그러네요. 어차피 온 김에 더 둘러보죠. 이런 반응들이었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불편함보다 기회를 먼저 보는 걸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이었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더 머물고 싶어 하는 거였어요. 저 역시 마음 한편으론 아쉬웠습니다. 이제 막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아가기 시작했는데 벌써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공항에서 기다리는 동안 제 주변의 한국 시스템들을 더 자세히 관찰해봤습니다. 디지털 안내판, 자동화된 서비스, 다국어 지원 모든 게 체계적이면서도 사용자 친화적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장애인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는 물론이고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동선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죠. 이런 걸 보면 진짜 선진국이 뭔지 알 수 있어. 제가 평소에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진짜가 드러난다고 했는데 한국은 정말 그 말을 증명해 보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불편한 상황도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시스템과 인간미를 동시에 갖출 수 있을까? 여긴 정말 다른 세계야.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제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말이죠.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편의점에서 산 맥주 한 캔을 들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서울 시내 방향으로 펼쳐진 야경을 바라보면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흘러가고 다리 위로 차들이 흘러가는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우린 늘 앞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지금도 그런가? 이틀 동안의 경험이 제 머릿속을 뒤흔들고 있었어요.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호텔, 식당, 시장까지. 모든 곳에서 만난 건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한국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무심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한국과 미국의 공항 시스템을 비교하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검색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인천공항이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몇 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미국 공항들은 순위권에도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였어요. 인터넷 속도, 디지털 정부 서비스, 스마트 시티 구축 모든 면에서 미국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일까? 믿기지 않아서 더 자세한 자료를 찾아봤어요.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공식 통계들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하니 더욱 확실했죠. 특히 한국의 공공서비스 디지털화 수준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정부 서비스 대부분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고 시민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았어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미국을 모방해서 발전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우리보다 더 앞서간 분야가 많았어요. 미 국무부 회의용 메모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출장 보고서로 시작했지만 쓰다 보니 점점 깊이 있는 정책 제안서가 되어갔어요. 한국의 공항 운영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디지털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위기 대응 매뉴얼을 한국 사례를 참고해 재정비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들을 제시했어요. 문득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밤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효율적이면서도 따뜻하고 현대적이면서도 인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보고 살았을까? 솔직히 부끄러웠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으로 한 나라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게 말이죠. 더 부끄러운 건 제가 항공정책 전문가라고 자부했으면서도 정작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맥주를 다 마시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미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이제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틀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고 미국이 정말 모든 면에서 최고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람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였습니다.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은 진심으로 배려하고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매뉴얼이나 규정 때문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이었어요. 내일 정말 떠나기 싫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 비상 착륙했을 때는 빨리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체크아웃을 하면서 호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편안했어요. 한국 호텔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요. 직원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그때는 더 많은 곳을 구경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같은 비행기를 탔던 승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들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오히려 좋은 경험이 되었네요. 한국 사람들 정말 친절해요. 언어가 안 통해도 마음이 통하더라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언어나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는 뭔가가 있었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밟는 동안 마지막으로 한국을 돌아봤습니다. 깔끔하고 체계적인 시설들, 친절한 직원들, 효율적인 시스템들. 모든 게 아쉬웠어요. 탑승구에서 기다리는 동안 승무원분께 말을 걸어봤습니다. 한국에 다시 오고 싶어요. 단순한 출장 말고 제대로 배워보러 오고 싶네요. 승무원분이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처음 한국 오신 거죠? 어떠셨어요? 완전히 예상과 달랐어요. 정말 좋은 의미로요. 많은 외국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다고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창밖으로 한국 땅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이틀 전 비상 착륙했을 때의 불안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오히려 떠나기 싫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어떻게 동료들에게 설명해야 할까? 단순한 관광 이야기가 아니라 정책적 시사점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 미국 도착 후 첫 번째 국무부 회의에서 저는 당당하게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공항 운영, 디지털 공공서비스, 위기 대응 시스템 모든 면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동료들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미국 우월주의적 성향이 강했던 제가 다른 나라를 칭찬한다니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설명했어요. 점점 동료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우리를 모방한 게 아니라 그들만의 방식으로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인간 중심적 사고와 기술의 결합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여러 동료들이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왔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도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여동생에게는 과거 아시아에서 겪었던 좋은 경험 때문에 갖게 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설명해 줬어요.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 다른 거야. 한 번의 나쁜 경험으로 전체를 판단하면 안 되겠더라. 여동생도 제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공항이 아니라 문명 그 자체였어요.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단순히 시설이 좋고 서비스가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문명이었다는 거죠. 위기 속에서 사람의 품격이 드러난다면 시스템 속에서 국격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었어요. 제가 평생 믿어왔던 진짜 선진국은 위기에서 드러난다는 말을 한국이 증명해준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증인이 되었고요. 한국에서의 이틀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이제 저는 미국이 배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국무부에서 근무하는 캐서린 리버만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평생 미국 우월주의를 신봉해온 그녀가 예상치 못한 비상착륙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이틀을 보내게 된 날. 그것은 단순한 여행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공항 비상 대응부터 온돌 문화, 시장의 사물놀이, 언어 없는 소통까지. 한국은 시스템과 인간미를 동시에 갖춘 나라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이미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 1위를 수차례 받아온 곳이지만 그날 캐서린이 진심으로 놀란 건 시설만이 아니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젓가락 사용법을 가르쳐주는 노부부, 계산까지 대신 해주는 할아버지, 머리 리본을 돌리며 흥겨워하는 사물놀이꾼들까지. 한국은 보여주기 위한 발전이 아닌 실제로 작동하는 문명의 나라였습니다. 때로는 낯선 땅에서의 짧은 경험이 한 사람의 평생 신념을 바꿔놓을 만큼 강력한 기억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인천공항에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처음으로 한국의 땅을 밟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보여주는 배려와 시스템이 누군가에겐 이 나라가 진짜 선진국이구나라는 깨달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외국인과의 따뜻한 만남이나 한국의 자랑스러운 순간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동 척척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감동 척척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